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며 어느새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긴 시간. 저는 저 아닌 무언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맞는 일이라 믿었거든요. 아이들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스스로를 눌러왔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자신을 만나고 어떻게 인생을 되찾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솔직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안에도 오래 참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압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조용하고 길고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꽤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제 안에 무언가를 많이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만 늙고 나만 아픈 것 같아서요. 외도라는 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 이건 아무리 담담히 말해도 속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거겠지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고 싶지 않을 때 모른 척하는 재주가 생깁니다. 바보 같죠? 그런데 그게 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25에 만나 27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세상이 다 우리 편인 줄 알았고 서로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함께 웃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보다 사람을 더 잘 챙겼습니다. 그게 처음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따뜻함이 어디론가 흘러가더군요. 다른 사람에게로,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로.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결혼 12년 차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이 늦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나? 스트레스를 받나?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 여자의 촉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딴청이고 같이 밥을 먹어도 눈길 한번 안 마주치는 날들이 계속되면요.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봐버렸습니다. 남편의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던 2장의 영화 티켓. 제가 아픈 날 혼자 나갔다고 하던 그날. 티켓은 2장이었고 시간도 맞았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끙끙 앓던 그날 밤. 그는 다른 사람과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바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티켓을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넣어뒀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앓듯이 지냈습니다. 식사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남편이 다정하게 물어오는 척 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를 볼 수 있나? 어떻게 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부르고 와서 나한테 다시 여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는 못 참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영화 누구랑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군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료랑. 그냥 회사 동료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2장 다 너 혼자 보관하고 있어?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실토했습니다. 그냥 잠깐이었어. 감정은 아니었어. 그 말을 들으니 더 아프더군요. 감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저 욕망으로 나를 배신한 것. 그게 더 참담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면 차라리 덜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짐을 싸고 나갈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얼굴로 엄마 품에 안겨 자는 아이들. 지금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저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결정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배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은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다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애써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웃어 보이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안에서 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같이 잠자리에 누워도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데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 후로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웃는 척, 행복한 척. 아이들 졸업식에 함께 갔고 명절에도 손잡고 시댁을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을 시작하던 해,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저는 영영저를 포기하게 될 거란 걸요.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 안에 줄을 끊어내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세월이 어디 가겠습니까? 비록 마음이 식었고 신뢰가 무너졌고 다정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습관과 기억들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뭘 먹어도 무슨 음악을 들어도 그 사람과의 추억이 묻어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지워간다는 게 생각보다 가혹하더군요.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제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언니는 그랬습니다. 사실 언니는 그동안도 제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아이들도 컸고 지금 아니면 너를 놓쳐버릴 거야. 그 말이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뼈에 새겨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해. 그 말을 꺼낼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두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큰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오래 참았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아이들 때문에 참고 버텼는데 정작 아이들은 제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 미안했지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대면한 날, 저는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각자 행복하길 바래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잡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걸. 그렇게 저는 22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줄이고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일은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지요.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실이 낯설었고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질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낯선 구요 속에서 제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지, 어떤 책을 읽고 감탄하며 어떤 빛깔의 하늘을 바라보는지 그 모든 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지요.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기도 하고 생각보다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울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어느 순간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울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늦게서야 다시 찾게 되었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어느 날 문득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숨이 편해졌고 마음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에게 떳떳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 발로 서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지요. 그 후 저는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 예를 들면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고 헬스장을 다니고 요가를 배우고 글쓰기 모임에 나가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바꾼 것은 제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내내 길게 늘어뜨렸던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하얗게 나는 새치에 붉은색을 입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아, 이제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다시 나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새로운 날을 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살 거예요? 처음엔 이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아내라는 직업을 잃고 난 뒤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참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남편 없이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왜 내 삶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야 했을까?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못해본 것, 내가 과거에 잘했거나 주변에서 칭찬받았던 것들, 그런 걸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참 오래전부터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구나. 말로, 글로, 그림으로.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접어두고 살았던 겁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남편의 기분을 맞추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나 자신은 없었더군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동네 작은 문화센터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지요. 붓을 쥐는 게 몇십 년 만이었는데도 물감이 번지는 걸 보자마자 가슴이 뛰더군요. 그림은 말이 없는데도 그 안에 감정이 녹아들더군요. 그날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깊은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 참았던 말들,
억누른 욕망들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글쓰기 모임의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은 사람을 어루만지는 글을 쓰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낯설고 또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짧은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지요. 이혼한 후 느꼈던 감정, 중년의 여자로서의 외로움, 혼자서 다시 삶을 꾸리는 고단함, 그런 글들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처음엔 방문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어디선가 저처럼 마음 아팠던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언니 글 보며 눈물 흘렸어요. 저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박수 같았고 위로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한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글을 엮어 책으로 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통화를 거치고 저는 제 인생 첫 책,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나로 산다였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그린 수채화가 들어갔고 내용은 모두 제가 블로그에 써왔 이혼 후에 진짜 마음들을 모은 것이었지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북토크 초청이 들어오고 여성회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TV나 라디오에 인터뷰도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제게 인생 역전이라 말해주었을 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누군가에게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저 제 자신을 다시 일으킨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전이라는 걸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저는 오랜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너 그렇게 감성 있는 사람이었니? 라며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내가 이제야 기억해낸 거야. 그 후로 저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모임들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를 울리고 웃기고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힘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외로울 때는 없어요? 그 물음이 나쁜 의도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바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질문이 늘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서글퍼지는 사람이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는 동안 사랑은 점점 실체 없는 허상이 되어갔고 대신 의무와 습관이 그 자리를 채워갔지요. 사랑이란 건 원래 그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 몰랐던 걸까요?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진짜로 사람을 만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고 다시 기대고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건 제게는 너무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남에게 따뜻한 사람인데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남들에겐 늘 따뜻했지만 제 자신에겐 참으로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심지어 사랑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기에 제 안에 진짜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남에게 주는 사랑만 알아. 나를 향한 사랑은 가르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자. 너 참 잘하고 있어.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남이 해주는 따뜻한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격려가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되더군요. 그리고 혼자서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무작정 기차를 타 꽃이 피는 계절엔 공원에 앉아 몇 시간이고 하늘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고 좋아하는 책을 사서 그 자리에서 다 읽을 때도 있었지요.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점점 가벼워졌고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런 감정이 들더군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단순한 진실. 그걸 깨닫고 나니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늘 신경 쓰였고 내가 부족하게 보일까봐 말조차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이 꼭 누군가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느껴지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조차도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군요. 이제는 누가 제게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요. 저는 이제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름이 늘고 눈가의 탄력은 사라지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닐 체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은 무거웠고 삶은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어떤 나를 마주하게 될까 그게 설렙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우리 세대에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 말 속에는 실패, 무너짐, 파탄 같은 이미지가 깃들어 있지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겐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작.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처음으로 고민한 시작. 그리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젊을 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살, 30살, 많아야 40. 그 이후에는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53세 이혼했습니다. 54세 블로그를 열었고 55세 책을 냈고 56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57이 되던 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자기 표현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10명 남짓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퍼져 지금은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오랜 세월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입을 열지 않아도 서로의 슬픔을 알아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묻어버린 자녀 교육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시간들,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말조차 제대로 못했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온 흔적들이 표정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들도 저처럼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글을 쓰며 울고, 그림을 그리며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이름으로 소개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낼 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삶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참가자분이 수업을 마치며 저에게 이런 메모를 건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손글씨였죠. 선생님,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거울을 보며 저를 불러봅니다. 영자야, 수고했어.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일. 그건 누군가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제가 직접 겪었기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진실하고 크게 눈부시진 않지만 따뜻합니다. 아침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원고지에 짧은 단상을 쓰고 저녁이면 같은 시절을 살아온 여성들과 모여 가끔은 여행을 떠나 낯선 골목에서 노을을 찍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성공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역전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으로 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이기 전에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고, 다시 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며, 다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채워도 허전한 마음,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앞, 혼자만 알고 있는 무거운 비밀. 혹시 지금 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혹은 자식들의 부모로서 살아가느라 나 자신은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오랜 시간 나 아닌 무언가로 살아왔습니다. 아내라는 이름 아래, 엄마라는 책임 아래, 늘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웃고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그리 자랑스럽지도 그리 후회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시절에 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기 어렵다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나 자신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고 외로운 게 아니라 비로소 혼자가 된 나를 마주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두려웠지만 지나고 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니 진짜 내가 보였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니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낀 그 순간이 사실은 나를 되찾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고독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매여 숨이 막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결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감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나는 괜찮고 너도 괜찮아야 제대로 피어날 수 있는 감정이지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먼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누군가와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부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몇 살이든 무엇을 지나왔 어디에서 살고 있든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 하나만 그게 바로 출발입니다. 어느 날 이런 문장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외면하고 있었는지. 그 글을 쓰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누군가는 이 문장 하나에 제가 숨을 쉬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숨 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넘어진 흔적이 누군가에겐 두려움 없이 걸을 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말 못할 상처를 안고 계시다면 그 상처를 혼자 품고 있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이 무너지지 않았, 단지 조금 늦게 피는 꽃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잃고 사는 누군가에게 제가 살아낸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한 사람이 먼저 불을 밝혀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십시오.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의 이름으로.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참았다는 게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웃고 참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느 순간엔 반드시 이렇게 묻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질문 앞에 선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야기는 사람을 견디게 하고 또다시 걸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이 어디쯤에 저는 이렇게 조용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다시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당신 마음에 작은 숨구멍 하나가 생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당신의 삶이 오늘도 고요히 빛나기를.